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1902년 하와이 농장을 시작으로 해서 한인들이 정착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미주 본토에서 한인 첫 정착지가 어디인지는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발견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UC 리버사이드 교수이신 장태환 교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아주 반가운 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 길 오셨습니다. 네. 지금 비행기 타고 막 도착을 하셨는데 네. 많이 피곤하시죠? 예, 조금 피곤합니다. 네. 뉴욕은 종종 오셨나요? 예, 뉴욕은 사실 올해 두 번째입니다. 그러세요? 예. 네. 오늘 이 파차파 캠프라는 미주 지역의 한인 첫 정착지를 발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소요하셨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장태환 교수는 누구인가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동포라든가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태환 교수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흠모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UC 리버사이드 대학에서 지금 재직 중이신데 예, 33년 차. 33년 차. 예. 네, 본래 UC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하셨죠? 예. 거기서 무슨 공부를 하셨습니까? 소수인종학, Ethnic Studies. 소수인종학. 예. 그리고 나서 UCLA에서 또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UCLA에서는 Asian American Studies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또 UC 버클리에서 또 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요. 이제 학사를 1982년에 받았고요. 네. UC 버클리에서 이제 1990년에 이제 박사학위를 다시 UC 버클리에서 받았습니다. 네. 최초 1호시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소수인종학 박사 1기생이고 1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학문을 개발하신 거네요. 개척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책도 많이 썼어요. 그렇게까지 1호로서 공부하기까지는 참 외로운 여정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때는 제가 영어도 미숙할 때고, 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쓰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네.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날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문이 우리 에이시안이라든가 소수인종이라든가 특히 한인들의 발전 또 정체성을 깨우쳐주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네. 정체성 교육의 지금 모든 네. 교육 방향을 거기다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외로운 여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로운 여정만큼이나 외로우셨는지 외로운 여정이라는 책을 출판하셨어요. 예, 그 책은 이제 우리 미주 한인들의 지나간 과거를 그렇게 외로운 여정으로 네. 묘사를 한 거고요. 특히 그 초기 이민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독립운동을 한 그런 모습을 외로운 여정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 책이 좀 많은 서적에 좀 끊임없이 좀 이렇게 판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잠시 판매를 하다가 요즘에는 판매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뭐 제가 쓴 책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책인데 사실은요. 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속에서는 이제 흑인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많이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흑인과의 교류, 관계, 마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흑인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많이 깊이 고민했었는데 한흑 관계, 그들은 누구인가 이 책도 또 쓰셨죠? 네, 흑인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LA 지역 라디오 코리아에서는 그 책을 거의 하루에 5분씩 매일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을 교육시키고 흑인들에 대해서 좀 친숙해지고 그들이 왜 이러한 일을 벌이렸는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그래서 다 합심해서 우리가 갈등만 할 것이 아니라 협심도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런 의미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사실 동부에서도 좀 계속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것이 일시적으로만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네. 이렇듯 이제 그 미국의 소수인종과 또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어떤 그런 책도 쓰셔서
한 10권 넘게 쓰신 것 같아요. 지금 다 설명하기란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12권 썼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책 한 권 쓴다라는 게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네. 참 그러한 책들이 보석처럼 우리 동포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역사를 우리가 일깨우는데 큰 씨앗이 되는 책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사회에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우리 언론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 언론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적인 문제가 미국 속에서 이민사회로 엮여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논문으로 발표한 것도 많잖아요. 예, 논문은 뭐 훨씬 더 많죠. 수십 개가 예, 되죠. 예. 네. 뭐 마음 같아서는 하나하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좀 시간 때문에 아쉬운데 뭐 그 상도 많이 타셨죠. 네. 대표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훈장 목련장 예. 훈장을 타신 거예요. 예. 단순한 상이 아니라 예. 그만큼 우리 이민사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역사적인 일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바로 훈장의 표본인데 뭐 대통령상도 타시고 기타 많은 상들을 타셨기 때문에 또 이 시간을 또 다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웠고 이렇듯 우리 한인 사회, 미국 사회에 큰 보석 같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미라클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는 아마 우리 장태환 교수님에 대해서 깊이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장 교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또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일깨워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파차파 캠프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이라는 책을 발간하셨네요. 이 책을 제가 사실은 다 읽지 못했어요. 한 반 조금 더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우리 이민 역사에 대한 것을 어떻게 왔는가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 책을 우리 동포사회 서점에서도 좀 지금 판매하고 있나요? 아마 안 하고 있죠. 못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책이 절판됐습니다. 많이 개인적으로 판매가 됐나요? 아니면은 예, 기부를 하셨나요? 뭐 그 둘 다죠. 예, 네. 예. 어떻게 간에 독지가가 좀 이 책을 많이 구매를 해서 동포들한테 많이 배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파차파 캠프 한인 최초의 타운 정착지라고 하는데 이 타운은 어디에 있는 타운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 타운은 바로 제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라는 소도시에 네.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04년부터 1918년 사이에 세운 한인 최초 정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사이드는 LA에서 동쪽으로 한 6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샌바라디노 좀 지나선가요? 예, 그러니까 네. LA에서 팜스프링 딱 중간입니다. 네. 뭐 그쪽 지역을 대충 아시는 분들은 어디라는 걸 대충 아시게 네, 되죠. 네. 그게 1904년? 네. 4년, 5년이요? 4년. 그러니까 한 2, 3년밖에 우리가 정착을 못했다는 얘기인데요. 아니, 1904년부터 18년. 18년이니까 14년, 14년 정도. 그렇죠. 예. 그곳에 몇 명 정도가 한인들이 정착해 있었나요? 그게 저희가 처음에는 한 60여 명으로 추산을 했었는데 공립신보나 신한민보를 보니까 최대 300여 명까지로 추산이 되고요. 300여 명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본토에 거주하고 있었던 한인 숫자가 80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3분의 1 이상이 그 한인 정착지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새롭게 발굴이 됐습니다. 이곳에 한인들이 정착하게 된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있었나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처음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네. 1902년 10월 14일 도착을 하셨는데 샌프란시스코는 그 당시 반아시안 정서가 최고점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당시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 코비드 19 때 반아시안 정서로 상당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보다 훨씬 심한 반아시안 정서가 있었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일을 할 수가 없자
이 기차를 타고 내려오신 겁니다. 근데 리버사이드는 상대적으로 반아시안 정서가 약하고 또 일자리도 풍부하고 또 리버사이드 도시가 그 당시에 미국 최고 부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오렌지 농업이 성업 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농업이 최고의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도 많고 우리 한인들이 와서 정착지를 형성할 수 있겠다. 도산안창호 선생이 판단을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 우리가 정착하기까지는 또 그런 슬픈 역사적 배경이 있군요. 네. 오렌지를 따고 우리들이 일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좀 남아 있나요? 지금은 애석하게도 제가 발굴했을 때는 이미 그 발자취는 전부 다 없어지고 남가주 가스 컴퍼니에서 퓨일링 스테이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원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근데 역사적인 그런 문화 유적지, 네. 관심치 이런 곳으로 또 리버사이드- 현판도 만들어 놓고 예, 리버사이드 시에서 제가 제출한 연구 자료에 의해서 파차파 캠프가 있었던 예터를 리버사이드 시 제1호 문화 관심지로 선정을 해서 표지판을 세워놨습니다. 장 교수님의 그런 노력으로 네. 또 한인 동포들이 좀 캘리포니아에 관광을 가게 되면은 그곳을 좀 방문해서 한번 보는 것도 우리 이민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시작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네, 의미가 있을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또 동상도 그쪽에 있다라는 네, 것으로 도산 제가 알고 안창호 선생 있는데. 동상은 2001년에 네. 리버사이드 시하고 강남구하고 자매 도시입니다. 강남구에 도산공원이 있고 도산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창호 선생이 리버사이드에서 오렌지를 땄다 하는 사실은 그때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기금을 모아서 도산 안창호 선생 동상을 2001년에 건립을 했습니다.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파차파 캠프는 미주 본토의 첫 한인들의 정착지, 슬픈 역사가 시작된 정착지이지만은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예. 하잖아요. 예. 네. 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파차파 캠프가 대한민국 민주공화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곳에서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안창호 선생이 국립협회를 만드셨고 그때 민주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1905년에.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조국인 한국은 왕정 체제가 있는 시절에 파차파 캠프에서는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을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1년 제3차 대한민국민의 북미총회가 파차파 캠프에서 개최가 됐는데 그때 삼권 분립을 완성을 시켰고 무형정부를 설립을 하면서 해외 한인을 대표하는 정부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설립하고 사법제도를 도입을 했고 의회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정부의 첫 시작의 예. 씨앗이라고 볼 수 예. 있겠네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 역사학계에서도 지금까지 민주공화정이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한일 합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독립을 위해서 독립자금도 만들고 독립운동에 또 산 근거지로서도 활동하지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생애를 보면 특히 미주에서의 생애를 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1911년 이후 활동이 집중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1902년부터 1904년부터 7년 사이에 리버사이드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신민회를 리버사이드에서 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신민회 비밀 독립운동을 전념하다가 이제 나라를 빼앗겨서 다시 1911년에 뉴욕을 거쳐서 뉴욕 항으로 입항을 해서 다시 리버사이드로 돌아오셨거든요. 네. 예.
참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면 우리가 가슴 뜨거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파차파는 도산 안창호 선생과 또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인 관계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의 가족과 나의 삶을 희생을 통해서 나의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라는 실질적으로 실천하신 분이잖아요. 네, 네. 나쁜 일은 꼭 벌을 받을 것이고 좋은 일은 꼭 성공을 한다라는,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사필기정에 대한 참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생각만 해도 가슴 뜨거워지는 분이시죠. 네.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셨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우리가 좀 알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시회를 오랫동안 좀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예. 네. 예, 다행히 이거 카네기 멜론 재단에서 기금 85만 불을 받아서 그래요. 예, 샌프란시스코에서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전시를 했고요. 네. 10월 한 달 동안 워싱턴 D.C., 버지니아에서 했고, 네. 올해 1월 초부터 한 달 동안 뉴저지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4월 1일부터 10일 동안 개최를 하고, 그냥 시작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10일까지다 보니까 이제 며칠 남았는데, 예. 네. 그리고 이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시카고에서 하고요. 네. 이제 다시 리버사이드로 와서 7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석 달 동안 전시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참 바쁘시네요. 네. 예, 미주 사회뿐만이 아니라 뭐 고국에도 좀 우리 미주 한인 이민 역사에 대한 뿌리를 알리기 위해서는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저도 들어요. 특히 이 민주공화제의 시작이 파차파 캠프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전시를 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뒤집어 되살펴보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주 한인 역사의 뿌리가 우리 고국의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동포들에 대한 정체성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파차파의 그 발견은 뭐 보험회사에서 지도를 보고 이제 발견했다고 이제 됐는데, 이 발견의 의미는 우리에게 큰 것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좀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우선 저 개인적으로는 이 파차파 캠프 연구가 12권의 책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대한민국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사의 첫걸음을 또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초기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메카 역할을 한 곳이 파차파 캠프고, 우리 미주 한인들의 중심지였었고, 그것이 왜 중심지였냐면 다른 지역은 대부분 총각 중심인데 파차파 캠프는 가족 중심 사회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성과 아이들이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총각들이 파차파 캠프로 오고 싶어 했어요. 네. 왜? 한국 음식을 벌써 파차파 캠프 근처에 오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 중심지 역할을 한 거죠. 보금자리 역할을 하면서 그 초기 한인 사회의 그 중심지 역할이며 독립운동의 메카이며 민주주의의 씨앗이 뿌려진 그러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 한인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네. 또 그런 캠프의 정착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더 멀리 파져서 우리 미주 동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우리 한인 동포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다 같이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의 뿌리가 전 세계 만방에 알려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금방 갔네요. 예. 네, 건강하시고요. 전시 또 강연 행사 잘 마무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페차파 캠프에 대한 전시회가 지금 글로벌 리더 재단, 그러니까 글로벌 리더 파운데이션 재단이죠. 이 강당에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